로블록스 부사장이 태미 바우믹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자녀 보호 기능 쓰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딱 한 분만 손을 들었어요. 좀 충격받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구걸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다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25년째 근무하고 계시고요.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유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이고 맞습니다. 로벅스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요즘 주위에서도 그렇고 맘카페에서도 그렇고 로블록스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 로블록스란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뭐가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점들을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을 때 아이들이 로블록스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건가요? 로블록스는 사실 이제 딱 게임이라고 말하기보단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맵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실은 다양한 맵을 오고 가면서 이제 산다. 또 이런 말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안 어른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메타버스 하고 버리고서 다 AI로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갔다. 이제 아이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거군요. 로블록스를 하게 되면은 채팅에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채팅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채팅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말을 시켜요. 그런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로블록스 자체에서 본사에서 디지털 시민교육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좀 건전한 생활 미디어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채팅 기능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막았어요.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자녀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이제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채팅을 사용할 수 있고 9세 미만의 사용자들은 컨텐츠 수위가 보통인 체험을 이용하려면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만약에 로블록스를 어린이 계정으로 가입을 하고 부모님한테 인증 코드를 받아라. 이제 보호자가 뭐 자녀 보호 기능을 이렇게 설정해라.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보호자가 이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이 채팅하는 게 걱정이 된다. 어떤 상호작용이 걱정이 되고 어떤 게임이 걱정이 된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아이가 로블록스에 가입을 할 때 자기 나이대로 제대로 가입을 했는가. 그 가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로블록스 부사장이 태미 바우믹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자녀 보호 기능 쓰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근데 거기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셨는데 딱 한 분만 손을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아이가 자기 나이대로 가입을 해 있는가. 근데 아마 지금은 채팅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채팅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여름부터 변했어요. 그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막 채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친추를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뭐 인맥 이런 어떤 그런 설정이 생겨서 거기에 내가 추가를 해야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게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려되는 점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위험한 수위의 게임에 노출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게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 예를 들어 러닝 헤드 탈출인데 좀 이렇게 비주얼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하고 나면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머리들이 막 물 안에 다 들어있고 근데 러닝 헤드 탈출 수위 약함이고 나이 5세 이상이어서 생각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수위랑 좀 다르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임들이 좀 여러 보이던데 아이들이 게임은 나에게 괜찮은 것 같다. 이 게임을 하면 내가 좀 하고 나서 기분이 찝찝할 것 같다. 이런 기준들을 좀
스스로 세우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해야 할지. 그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로블록스하고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뭐 저나 다른 어른들이나 어떤 누구조차도 이 실시간으로 막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리는 이 게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뭐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보호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 그럼 맵을 평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맵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별해서 할 거 안 할 거를 구별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시작된 게 일단 너무 반가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보호자들이 이 로블록스에 이렇게 맵이 많은데 도대체 일일이 어떤 건 괜찮고 네네. 어떤 건 별로인지 이걸 다 알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교사나 보호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아이랑 좀 기준을 같이 세우는 법을 연습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네네. 부모님들이 좀 가입을 해서 네. 이 게임 저 게임 브레인로 훔치기도 해보고 네. 들어가서 좀 보는 걸 권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걸 권하고요. 교사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다는 게 우리가 한번 답사를 해보는 거죠. 저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뭐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이용 경험에 대해서도 네. 얘기해 봤더니 제가 되게 재밌었던 점은 아이들은 다 압니다. 네. 뭐가 잘못됐고 뭐가 하면 안 되고 아, 뭐는 괜찮은지 그래요. 예, 꽤 메타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그래 이건 하지 마, 뭐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좀 충격받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구걸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다고 예,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귀하게 키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로벅스 주세요 이러고 구걸을 하고 다닌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내 자식이 로벅스를 뿌리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 약간 그런 아이들이 커서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면서 항상 쏘고 다니는 아이들 아닌가요? 놀랍게도 부잣집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인 경우가 있는데 네. 용돈을 약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로벅스를 주고 나서 아, 내가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소매 넣기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로벅스도 주고 이런 자기 호의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서 되게 별별 얘기가 다 있고 노동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최대 관심사가 로벅스죠. 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이거 결제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그 네. 고민이 제일 커요. 네. 이게 또 근데 현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네. 제가 로벅스 얘기를 할 때 아, 로벅스 현질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좀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현질이란 말의 맥락이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굳이 현실의 돈을 끌어와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기존의 게임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로벅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질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로블록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그냥 화폐인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돈이 없으면 좀 슬프죠. 네,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러면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을 해서 내가 뭐를 성공했을 때 로벅스를 안 주나요? 그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줍니다. 주는데 네. 로벅스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짜잘짜잘한 그 개인 이용자들이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런 네. 어떤 롤을 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를 하면은 로벅스를 준다 이런 게 꽤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서 점프를 10번 하면 내가 로벅스를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 간의 거래가 성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의자에 앉기 게임이 있다. 그럼 의자에 앉기 게임을 별로 오늘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거 하면 로벅스를 준다. 네,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아, 미안하다. 그동안 몰랐어. 그냥 네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줄넘기를 100번 했는데 로벅스를 안 주고 사라졌다 이런 일도 너무 많고 엄마가 준 30분 안에서 20분 동안 그걸 얻기 위해 노동을 했는데 네. 갑자기 5분 안에 사라져서 네. 튀어서 못 네. 받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엄마가 이제 끄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30분 시간 다 됐으니까 너 빨리 꺼. 네.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이러면 아 또 그런다. 너 중독이야? 이러면서 네. 이제 빨리 꺼. 이렇게 억울하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요인은 의외로 부모님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뭐 욕했는데
해놓고서 내가 같이 싸웠더니 나한테 뭐 어쨌다고 내 계정이 폭파됐다. 네.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꾸며놔서 이렇게 나만의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내가 폭파돼 버렸어. 그럼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한테 로벅스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사기라는 단어가 엄청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지? 그랬더니 그 사기 주변으로 억울함, 슬퍼서 주저앉아서 울었다, 허탈하다,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감정들이 복합적이에요. 아까 이제 로벅스 얘기로 이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 로벅스가 만악의 근원이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시발점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로벅스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게임이나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무료 앱을 쓰는데 그거 하면서 다 광고를 봐요. 이제 그렇다면 그 광고를 보는 건 노동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사실은 플랫폼 차원에서는 그런 외부 광고 같은, 예를 들어서 로벅스를 하다가 외부에 음란 광고를 봤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은 다 차단한 대신에 그 로벅스 경제로 돌아가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이용자들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이용자들 스스로 그런 작은 맵 안에서 뭐 이거를 하면은 뭐 주기도 하고 기부도 서로 상호간에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로벅스 좀 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일상화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구걸과 사기가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버려 둬야 되고 뭐 게임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제 당연히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블록스 그거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로블록스 없어지면 다른 플랫폼이 생겨서 다 글로 가겠죠.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적응해서 살아서 디지털 미디어 안에도 그냥 자기 삶이 있는 세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뭐 오늘은 로블록스이지만 내일은 다른 플랫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벅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제 교육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뭐 부동산 교육하자, 주식 교육하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당장 이 사이버머니, 그러네요.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아까도 좀 결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결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님 얘기 들으니까 집안의 모든 자잘한 가사 노동에 다 금액을 붙여놔갖고 애가 로벅스 버느라고. 가사 노동이네요. 집에서 또 노동을 해서 집에서도 노동하고 게임 안에서도 노동하고. 불쌍해. 구두도 닦고 컵도 닦고. 좋았어. 1,500 로벅스 줄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로벅스 사고, 저는 뭐 그거는 가정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지급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돈도 사실은 어쨌든 얘의 생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주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얼마인가를 지급하고 그거를 어떻게 쓸 건가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부모님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만큼이 합리적일까? 어떻게 소비하라고 얘기해줘야 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집마다 용돈을 쓰는 가이드라인은 다르지 않나요? 아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의외로 아이가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출해라. 제출하세요. 그럼 엄마 캐릭터 꾸미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 것 예산 같고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안을 써보게 하세요. 이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 이유 간단히 적어서. 내가 기부도 조금 하고 싶은데 거기는 얼마를 쓰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로벅스 얼마인가. 근데 이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약간 성교육 비슷해요. 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는 로블록스 안 하는데 괜히 로블록스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네. 괜히 로블록스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뭐 민원의 대상이 될까봐 시작하기가 너무 무섭다.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저희가 그것들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하진 않지 않나요? 네. 네, 좀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아이들한테 현실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런 비슷하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내가 돈은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해야 건전한 디지털 경제가 될 건지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막 좋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해 본 아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토론 중에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선생님 어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한 거 듣고 제가 누구를 친구 차단해 버렸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아이들도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인정을 하고 마음을 좀 열어서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좋다. 내 아이는 안 하겠지. 이건 절대로 답이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숨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로벅스 안 주면 해결이 되겠지. 로벅스 안 주면 어디 가서 내 금쪽 같은 내 자식이 국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열어놓으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 안에서 건전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 로벅스를 앞으로 결제해줄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로벅스를 결제해주고 계신 부모님들 그러면 그 우리 가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럼 용돈의 한 50% 정도면 어떨까? 50%는 저축하고 그 용돈의 50%는 네가 최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상의를 해줘. 이 정도는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아이에게 로벅스를 구매해주고 계시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드시는지 또 댓글로 의견들 주시면 다른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지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로벅스만큼 부모님들이 이 로블록스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있는데 네. 이벤트? 네네 새벽 맞습니다. 3시, 2시, 네. 막 6시에 이벤트 뭐 무료로 뭐를 나눠주는 게 있어서 네네. 아이들이 막 알람시계 맞추고 그 시간에 일어나고 네네. 지금 맘카페에도 난리더라고요. 댓글도 네네. 그렇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